안녕하세요. 이분양입니다. 이번 영상은 작업 중 영상이지요. 저는 이게 왜 드디어 제가 드디어 로브가디건을 끝을 냈어요. 아, 너무너무 지루했어요. 이건데 무늬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아까 살짝 다리 걸치고 사진을 찍어봤는데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프린지를 제가 안 하려고 해요. 아, 왜냐면 요즘 시국이 굉장히 복잡한 시국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일본 쪽이랑도 문제가 많은데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에서 미세 플라스틱 관련해서 뭐 이렇게 환경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했었나 봐요. 저는 TV가 없어서 그렇게 막 보질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아크릴 수세미를 쓰는데 아크릴 수세미랑 뭐 이런 쪽 얘기가 이제 그 이웃분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해주는 소식통을 듣고서야 세상을 알아가는 약간 그런 좀 굉장히 뜨개에 몰입한 라이프를 살아요.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TV를 잘 안 보는 이유가 TV를 보고 있으면 뭐랄까 바보가 되는 기분이에요. 바보 상자 같아요. TV를 보고 있으면 TV에서 말해주는 게 다 모두 진실인 것만 같고 그리고 그 빠르게 지나가는 영상, 화열난한 그 영상들에 뇌 기능이 점점 마비되는 기분?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스토리가 있으면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 스토리가 아니라 그냥 단지 펀을 위한 그런 또 이야기들 내지는 뭐 예능이라 그러죠. 뭐 그런 하하호호 하는 그런 것들도 보고 있으면 내 시간이 지워져요. 내 나에게 남는 거는 딱히 없어요. 뭐 영화 같은 걸 보면 그래도 영화는 뭔가 이렇게 생각할 거리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제가 그리고 시간이 늘 언제나 시간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취미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할머님 모시고 살 때는 거실에 TV가 있었지만 저는 보지 않았고 할머니가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실 때 같이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약간 어린 아이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보고 화면을 보면 화면 안으로 빨려 들어가요. 굉장히 집중력이 좋아요. 너 지금 조카가 되게 싫어해요. 엄청 싫어해요. TV가 켜져 있으면 제가 집에 딱 가잖아요. 조카네 집에. 그러면 제 눈이 자동으로 TV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조카가 TV 이렇게 가서 화면을 가리다가 틱 하고 꺼버려요. 뭐 하여튼간 뭐 그랬는데 그런 거로 이사를 오면서 뭐 TV를 사라. 그러니까 요즘에는 모니터랑 TV랑 같이 쓰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TV를 모니터로 TV를 보는 그런 게 있는데 모니터를 살 때 그걸 사라고 가족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TV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도 관심이 있으면 뭐 TV 나오는 이야기들이 방송들이 전부 다 TV 이제 뭐 유튜브에서도 일부를 보여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게 많아서 뭐 마음먹으면 볼 수는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보고 있으면 또 저는 이제 뜨개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걸 안 봐도 약간 멍청해지는 기분이 매일매일 들어요. 그래서 더더욱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라던가 이런 거 보는 건 또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영화도 너무 몰입해서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막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 또 얘기가 이렇게 저의 수다는 항상 잘 새죠.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검색을 좀 많이 서칭을 해요. 그래서 그 약간 카더라 통신을 저는 굉장히 지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근거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보는 편인데 이 TV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그게 진리인 양 말하지만 이렇게 일종의 하나의 논문 같은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 다큐멘터리도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러저러한 결과물이 도출이 됐지만 그게 100%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큐멘터리에서 그게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종교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편파적인 건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계 논문들도 이렇게 숫자를 제시하잖아요. 몇 프로의 이런 결과물이 도출이 됐고, 그러므로 확률이 몇 프로가 있다, 높다.
그래서 이러하니 학회에서는 뭐 이 점을 주시해라 뭐 이런 식으로 논문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쪽을 더 선호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건 주의해야 되고 뭐 그런데 여튼 합성 섬유에서 미세 섬유라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학자분께서는 그냥 일종의 미세 플라스틱의 일부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세 섬유라는 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천연 섬유에서는 그런 게 나오지 않지만 아크릴, 뭐 폴리, 나일론 같은 합성 섬유에서는 모두 다 그 미세 섬유가 배출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미세 섬유 역시도 미세 플라스틱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태계를 위협을 하고 우리 몸 더 나아가서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건강, 우리 몸이 위협을 받는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그 문제를 이제 야기한 건 아무래도 요즘에 현대인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에 뭐 전체적으로 다 전반적으로 다 개선을 해야 될 게 많죠. 그 제가 봤던 그 학자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결국에 모든 것의 문제는 인구 과잉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항상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약간 저는 좀 생각하는 게 약간 남다른 편인데 저는 지구가 하나의 생명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종의 그 지구 입장에서 우리를 놓고 본다면 하나의 미생물이라던가 뭐 이런 존재인데 균 같은 존재인데 정말 작죠. 너무 작은 존재인데 그 존재들이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 존재들을 없애버리려고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구가 용트림을 하게 되면 일어나는 게 빙하기라던가 이런 종말론의 끝의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쓰나미라던가 화산 폭발이라던가 이런 걸로 해서 큰 인명 피해가 일어나는 일들은 지구의 그런 어떤 살기 위한 몸부림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냥 그건 제 생각일 뿐이지만요. 그리고 자연은 언제나 회귀하려는 그런 본능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지구를 해친다면 결국은 그게 우리를 해치는 길이 아닐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한없이 부족하죠. 저도 뭐 문제가 이렇게 현대의 그 패스트 패션이라던가 이런 거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뭐랄까 옷이라던가 모든 걸 뭐 일회용식으로 느끼고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촌스러워서 버리는 옷이라는 게 존재를 하다 보니까 뭐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멀리 갔다 왔지만 결론은 저의 결론은 이 아이는 면이에요. 면이라서 뭐 미세 섬유 어쩌고 저쩌고는 아니지만 프린지를 달 때 프린지로 소모된 실은 재활용이 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뜨개 실을 재활용을 많이 해서 쓰는 편이에요. 절대 그냥 버리지 않고 좀 고되더라도 풀러서 그거를 새로운 옷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지나면 옷이 되게 촌스럽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자라서건 유행이 바뀌어서건 그 디자인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게 되는데 그때 버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심지어 수거도 해와요. 그러니까 지인들이 막 버리면 수거에다가 내가 풀러서 그 순간의 고됨을 좀 이겨내면 리사이클이 되잖아요. 근데 이 뜻의 큰 매력 중 하나가 그 리사이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저번에 영상 올렸는데 제가 아기 가디건 선물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한테 그 친구 정말 매일 일주일에 뭐 엄청 많이 입힌대요. 몇 번이라고 했는데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여튼 그래서 지금 안 덥냐고 그랬더니 거기는 사막 기후라 미국이라서 그 필요하대요, 그런 게. 그리고 굉장히 잘 입히더라고요. 근데 오래 입으면 못 입겠더라고요. 전 벌써 딱 맞아서. 그래서 도로 보내라 그랬어요, 제가. 했더니 그걸 왜 보내냐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풀러서 실로
만들어서 뭐 다른 걸 만들던가 하면 되니까 그럼 보내라는 건데 왜 그랬더니 자기는 그거를 대대손손 간직할 거라며 이렇게 보내지 않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너무 마음에 든대요. 뭐 그래서 여튼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제 동생 조카들을 떠준 옷도 다 리사이클을 하려고 회수를 하는데 잘 회수가 안 돼요. 지인들을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프린지는 그 저의 굉장히 큰 리사이클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 어긋나는 행위예요. 그래서 배색을 한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그것도 굉장히 속쓰려 하면서 이어가면서 쓰거든요. 근데 매듭을 되게 싫어하지만 근데 모티브를 그래서 안 떠요. 잘. 모티브는 실을 똥강을 내야 되니까 나중에 그걸 다 이어서 쓰면 약간 누덕진 느낌이 나서 안 좋아하는데 여튼 프린지는 재생 불가능해. 정말 짧은 토막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디자인은 프린지를 하지 않고 그냥 입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엣징도 아니 그 끝냈다는 기쁨이 너무 큰 나머지 아유 너무 수다가 기네요. 엣징도 까먹고 실을 똑 잘라버린 거예요. 아, 근데 그 희열 이걸 드디어 끝냈어 내가. 막 이런 느낌 아세요들 다들 너무 좋지 않나요? 특히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 얘를 한 벌을 떴고 얘가 등 좀 이렇게 부피가 있는 사이즈가 있는 옷이다 보니까 그렇게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질리는 편은 아닌데 뭐 좀 질렸어요. 쟤는 이상하게 이번엔 질렸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경축 디 엔드랄까요? 행복했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또 요즘 제가 마이크로에 몰입을 하고 있는데 그래 이제 사실 제가 건강이 계속 좀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 내내 몸이 좀 근데 이 몸이 안 좋은 게 뭐 이렇게 큰 병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기초 면역력이나 뭐 이런 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상태가. 그래서 엊그제 어제 옥수수를 이제 아침에 찐 거를 내내 밖에 있던 걸 먹었어요. 그래서 한 오후 저녁 겸해서 그냥 먹어버렸거든요. 근데 한 5시? 뭐 그쯤 먹은 것 같은데 알러지가 아니죠. 이거 보이나? 보일지 모르겠는데 양쪽 지금 팔에 식중독이 제가 걸리면 배가 좀 아프고요. 저는 설사를 심하게 하는 더러운가요? 어쨌든 그렇게 반응보다 대체로 그냥 배가 아파요. 아랫배가 아프고 약간 찌르는 듯이 아프고 그리고 나서 피부에 반응이 바로 와요. 이렇게 식중독 두두두두두 알러지처럼 막 올라오거든요. 근데 알러지는 거의 없는 편이긴 한데 지금 여기가 요즘 여기가 집중적으로 항상 탈이 나요. 그리고 여긴 잡티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저에게 잡티가. 그리고 이런 상처도 이제 잘 안 나요. 이거 긁힌 지 꽤 됐는데 이렇게 살이 죽어가지고 언제 재생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나이 들면 슬픈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두두두두두두 전체적으로 이쪽 팔은 좀 이렇게 넓게 퍼지는 스타일로 나오고 이쪽은 집중형으로 여기 집중형으로 나오고 이게 기초 면역력이 나빠지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잘자잘한 요즘 면역력 낮아지면서 오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음, 그냥 맘 편하게 좀 이제 그리고 이제 뭐 건강상에 약간 염려되는 부분이 좀 생겨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너무 압박받지 않으면서 이렇게 느긋하게 좀 즐기면서 우리 인생 짧잖아요. 느긋하게 즐기면서 살아야죠. 그래서 조금 요즘 제가 좋아하는 걸 하자라는 생각으로 다시 마이크로를 잡았는데 그 가방 올려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내내 마이크로 중독이 그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마이크로만 중독이 아니라 마이크로 중독이 일어나면서 제가 또 그 약간 로망이었던 작품이 있어요. 베드 스프레드 같은 건데요. 같은 게 아니라 베드 스프레드죠. 그래서 베드 스프레드인데 약간 빈티지해서 저는 그리고 막 컬러풀한 블랭킷도 예쁘지만 블랭킷보다 더 좋아하는 게 그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그 단색 막 화이트보다도 광목색 같은 거나 홍차 염색한 그런 느낌이 나는 약간 붉은 베이지 컬러? 그래서 또 색이 고른 것보다 아이고 잘못 떴네요. 그 색이 고른 것보다 약간 그러니까 빛바랜 느낌?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 빨간물 빠지는 그런 실이랑 베이지색 실을 같이 막 빨아서 이염되게 만들어서 약간 그런 낡고 그런 느낌을 일부러 만들어내고 막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해요. 그리고 홍차염색도 막 할 때 색이 균일하게 고르게 나오는 게 남들의 목표라면 저는 약간 불규칙해서 오래된 듯한 느낌을 야기해내는 그런 걸 좋아하고요. 여튼 그런 로망이 있는데 그게 요즘에 또 그렇게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떠났던 커튼이 여기 있네. 보여드릴게요. 이게 식탁보로 시작을 했었어요. 이거는 실은 타조 30수. 이거 지금 화이트 배경이라 좀 잘 보일지 모르겠네. 이거 뒷면이네. 이런 느낌이에요. 타조 30수로 작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원래 구정 40수로 하고 싶었는데 구정은 너무 많이 가늘잖아요. 그래서 어느 세월에 다 떠. 그래서 식탁이 심지어 4인용이 아니라 6인용이었거든요. 그래서 8인이 앉을 수 있는 그런 대형 식탁이었어요. 저희 집 식탁이. 그래서 거기를 좀 이렇게 덮어주려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택도 없었죠. 그래서 2002년인지 3년인지쯤에 시작을 했다고 제가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썼는데 이거를 그래서 매번 이제 동생이 세탁기 커버로 쓰고 싶대요. 그래서 모티브를 더 붙여서 세탁기 사이즈를 만들어서 줬는데 자기 취향 아니라고 반납했어요. 다행이죠. 그래서 반납한 걸 또 가지고 제 창문이 좀 큰데 그 창문을 가려봤더니 약간 부족해서 조금 또 연장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얘가 하얀 실들은 이상하게 이렇게 약간 누렁누렁하게 이렇게 이염된 것처럼 더러워질 일이 없는데 잘 보관했는데도 이렇게 누렁누렁하게 약간 얼룩같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 최종 사이즈가 된 다음엔 그때는 이제 그 염색을 해버릴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제가 이제 그때 커튼으로 사용을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또 네, 타조 30수가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지금 현재 제 실력으로 타협할 수 있는 가장 굵은 실이 얘인 것 같은 거예요. 더 굵으면 싫더라고요. 근데 얘에서 시몬 또 6호를 제가 또 사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그때 가방 뚜껑 뜰 때 시몬 6호 썼는데 샀으니까 써야 되잖아요. 또 그걸 꺼내서 보면서 그래 이 정도는 베드스프레드 타협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떠볼까? 막 이러면서 그 베드 스프레드 같은 거를 이번 생에 그래도 떠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제가 제 집에는 사실 이게 가당치 않아요. 예쁘게 이렇게 꾸미고 살지 못해서 그래서 제 조카들 결혼할 때 결혼 선물을 하나씩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없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되게 아쉬웠는데 그런 글들을 많이 봤거든요. 뭐 친정엄마가 결혼할 때 가져온 식탁보, 그러니까 친정어머니, 어머니가 떠주신 뭐 식탁보라던가 뭐 이런 거를 제가 물려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볼 때마다 막 감탄이 나온다고 막 이런 이야기들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 게 전 되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세상에 없을 때 우리 조카들이 내가 선물해 준 걸 보면서 이거를 또 그 자손들한테 물려주거나 혹은 덮어주거나 이러면서 뭐랄까, 저를 추억해주는 그리고 본인들의 즐거운 추억이 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동생을 보여줬더니 자기는 이건 별로래요, 얘는. 그리고 그 시몬 6호로 떴던 그 모티브도 분리했거든요. 가방 뚜껑 다 꼈어요. 다 활용하려고 이제. 근데 그 모티브는 훨씬 더 예쁘지만 그래도 육각은 별로고 원형이 더 예쁘다. 이러면서 원형 제가 딴 사람들이 뜬 거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거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뜨는 건 원형으로 뜨고 싶어요. 근데 얘랑 그리고 시몬이 참 여기 얘가 시몬이에요. 좀 겨우 팔다는 데 있어가지고 얘가 시몬으로 떴던 그 가방 뚜껑 있거든요. 흐물흐물하게 저는 막 이렇게 빡빡하게 안 뜨거든요. 그래서 시몬이 가게 잘 나온다고 하시는데 전 되게 부들부들하게 떴어요. 그래서 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블랭킷으로 이렇게 덮고 자는. 괜찮지 않나요? 아,
받고 싶다. 그래서 요즘에 그 어떤 무늬로 뜨면 예쁠까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하는데 얘가 시몬 6호의 생지 무지 컬러예요. 그래서 영상엔 조금 더 낮게 잡힐 텐데 컬러가 거의 베이지예요. 그냥 베이지. 그래서 원래 생지 컬러가 이렇지 않거든요. 그냥 약간 더 밝은 느낌이 많은데 그 동방 것도 훨씬 더 밝아요. 그래서 약간 광목 느낌 나는 컬러인데 얘는 이상하게 되게 칙칙한 베이지예요. 근데 뭐 이 정도 색깔도 괜찮아요. 빈티지 하잖아요. 그래서 실을 더 사서 블랭켓 베드스프레드에 야망을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이러고 고민이고 얘도 이대로도 이 느낌이 싫어요. 이 느낌. 얘는 좀 달라요. 얘 실이 그러니까 시몬이 약간 콘사 느낌이 나긴 하는데 부드러운 편이고 동방 콘사라고 해도 믿을 정도예요. 시몬은. 그래서 시몬 얘보다 굵은 애들은요 다 좀 꼬임이 굉장히 강하고 힘 그런 실이고요. 타조는 꼬임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되게 뻣뻣한 느낌이에요 이게. 이렇게 막 물컹물컹한데도 뻣뻣해요. 그러니까 도일리 같은 거 각 잡히는 이런 거 용으로 나온 거고 저는 지금 그리고 이 아이를 삶아 빨았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굉장히 뻣뻣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삶아 빨고 나서 다음번에 스탁을 할 땐 꼭 섬유유연제로 한번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햇살에 말리고 막 그래가지고 어쨌든 굉장히 뻣뻣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할머니 옷장에서 나온 느낌이 좀 나고 있어요. 근데 여튼 타조, 그러니까 시몬이 얘가 더 굵고요. 그 다음은 얘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래로 구정 40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제일 예쁜 건 구정 40수 정도가 제일 예뻐요. 근데 이렇게 대작을 하려고 할 때 구정 40수 생각하면 아, 좀 엄두가 안 나기는 해요. 저도. 그래서 요걸로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 뻣뻣한 느낌이 되게 싫고 시몬은 쌀맛반 게 아니라서 지금 흐물흐물하거든요. 제가 그냥 저기 한 거라 섬유유연제 쓰고 빤 거라 얘 지금 어우 너무 뻣뻣해요. 그리고 더워서 얘를 어떻게 덮고자나 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덮고자는 건 풍기인견 덮고자는 거겠죠. 너무 더워서 이제 얘가 사이즈가 3배를 더 떠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뜬 것만큼 2번을 더 떠야 슈퍼 싱글에 맞는 그런 베드 스프레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을 또 사야 되는데 할까 말까 되게 폭풍 고민 중이에요. 실을 안 사도 되면은 그냥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을 사야 된다는 점이 저의 고민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어, 유튜브에 영상으로 한번 올려볼까 해서 뿌띠 스카프라고 해야 되나? 여기 이렇게 먼지가 있지. 뿌띠 스카프라고 할까? 아니면 목걸이라고 하기엔 좀 많이 두껍죠. 그래서 이렇게 끝자락을 리봉으로 여기 나중에 끝 달아서 리봉으로 이렇게 묶고요. 약간 어, 티핏 느낌하고도 비슷한데 티핏은 뒤가 좀 더 넓은데 얘는 뒤까지 그냥 쭉 이 모양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약간 포인트 주는 그런 의상에다 포인트 주는 느낌? 뿌띠스카프 느낌으로 착용을 하는 그런 녀석으로 작업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자투리 실을 이렇게 저처럼 저도 이만큼 딱 있으니까 이걸로 뭘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딱인 거죠. 이 디자인과 이 실이 지금 린넨 혼방이라 너무 딱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또. 그래서 얘를 뜨고 있는데 집에 이렇게 가는 실, 자투리 실 있는 거 활용해서 뜨실 수 있게 좀 예쁜 코바늘 뿌띠스카프로 이름을 뿌띠스카프 정도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도. 그래서 얘를 지금 기획 중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예쁘게 봐주셔서 나도 저거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텐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거랑 이렇게 파인 무늬 엣징으로 들어가게 해서 조금 더 넓게 이렇게 퍼지는 그런 거랑 고민 중이에요. 걔는 그래서 이렇게 여름에도 쓰지만 가을에 주로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약간 코튼 느낌으로 그런 그 뭐라고 무슨 스타일이라고 그래야 되죠? 약간 이렇게 요즘에 많이 입잖아요. 통짜 치마, 이렇게 면직물 치마 막 이렇게 해서 원피스 막 이런 거 입는데 그런 거에다가 목에다 두르면 되게 귀여울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옷이 요즘에 목도 많이 올라오는 데다가
이렇게 뭐 소매가 없어도 막 통짜 H라인으로 해서 막 이렇게 끝에만 프릴 달린 그런 의상들 입으면 가슴 부분이 굉장히 뭔가 밋밋해가지고 되게 몸이 통짜 같고 약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게 요즘 근래에 한참 유행을 해서 거기에 두르기 좋은 포인트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내추럴한 자연 느낌의 컬러로 한번 떠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를 지금 그래서 조금 더 떠서 근데 느낌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그럼 두 번 떠야 돼서요. 그래서 저는 계속 고민을 하고 그렇습니다. 영상을 찍을까 말까 언제나 늘 생각이 많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영상도 하나 가벼운 걸로 모티브 하나 찍었고요. 그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길래 한번 찍어봤어요. 그리고 틀렸죠. 이렇게 수다 떨면서 숫자를 못 세거든요, 제가. 이런 재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다 떨면서도 숫자를 셀 수 있는 이렇게 두뇌가 되었으면 너무 큰 욕심인가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마이크로 또 부릉부릉 하잖아요. 지금 놀고 싶어 죽겠어요. 그 마이크로 계속 마이크로 뜨고 놀고 막 그러고 싶은데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짠. 잠깐만요. 여기 뭐 걸렸어. 따란. 도일리 하나 시작했어요. 27단짜리고요. 좀 면적이 약간 채워지는 느낌이 좀 나는데 진짜 예쁘지 않나요? 역시 마이크로 맛은 또 아이고 좋습니다. 마이크로는 너무 예뻐요. 그래서 구정 40수도 사실 예쁜 것 같아요. 예쁘고 도일리 같은 거 떠났을 때 딱 섬세함 정도가 구정 40수부터가 이렇게 마음에 흡족한데 그게 자꾸 변질되고 있죠. 저는 지금 요 정도도 이제 요 정도도 사람 손에 올려놨을 때도 예쁘잖아요. 되게 섬세한 느낌이죠. 근데 지금은 얘보다 얘 아랫 단계까지 내려가서 가방을 치워버렸네요. 그 가방, 오비츠 가방 뜬 그 정도로 도일리를 잔뜩 막 뜨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걸 좋아해요. 도일리.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한 6살, 5살 땐가 그때 커튼을 봤어요. 코바늘 커튼을 봤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바람이 불고 햇살이 이렇게 창가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코바늘 커튼이 이렇게 바람이 살랑살랑 날리면서 거기로 햇살이 막 들어오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처음으로 느꼈던 뭔가 그런 아름다운 느낌? 어, 홀딱 반했던 거죠. 근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너무 애기라 그리고 제가 아기 때는 막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정보가 있지 않았죠. 그리고 저는 주변에 뜨개를 하시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 봤던 건 큰 이모가 뜬 건데 큰 이모를 제가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할 일이 없어서 큰 이모가 뜨개를 한다는 걸 몰랐어요. 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스 뜨기 종류의 좀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여튼 그런데 지금 실이 끝에가 들어오셔서 가운데가 좀 지지해요. 지지한데 그래도 뭐 괜찮아요. 빨면 되죠, 뭐. 그래서 요만큼 떴는데 작업 중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마이크로 뜨기 되게 힘들다고. 마이크로 뜰 때, 어, 수다를 떨 수가 없어요. 집중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코 놓치고 막 이래서. 그리고 굉장히 마이크로가 피로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보여드리면서 할 땐,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마이크로 요거보다 가는 거 뜰 때 영상을 잠깐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말 없이 그냥 잠깐 좀 보여드리는 건 괜찮은데 말하면서 이렇게 지금 제가 작업 중 올리는 것처럼 막 폭풍수다 떨어가면서 막 그러면서 뜨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서 뜰 때도 이런 건 안 뜨죠. 왜냐면 내가 대화가 안 되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TV 보면서 이렇게 흐르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TV 볼 때도 대답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도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이 도일리를 작업하면 그나마 지금 얘는 패턴이 지속적 되게 쉬운 패턴이거든요. 지금 제가 뜨고 있는 게. 그래서 이렇게 수다를 떨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코를 막 이렇게 눈 빠지게 안 봐도 되는 지금은 그런 패턴이에요. 지금 뜨는 구간이. 그래서 너무 좋죠. 이런 걸 마이크로를 이제 제가 요즘에 마이크로 실, 요실 블로그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바늘이랑 같이. 그래서 막 다른 분들도 지금 저는 몇 분 안 사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게으르게 막 업로드하고 막 이랬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반응이 막 너무 뜨겁다고 하기에는 뭐 또 그렇게 뜨겁진 않았나요? 뭐 여튼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도전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떤 분이 마이크로 이런 가는 실을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 하셨어요. 그래갖고 처음에 뭐 도전해 볼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권해드린 건 도일리 같은 게 쉽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떴던 파인 네트백만 해도 코를 되게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봐야 돼요. 그래서 눈이 피로도가 좀 높거든요. 특히 제일 가는 실은 많이 피곤하고요. 이 지금 이굵기, 그러니까 바비 사이즈로 떴던 실의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에 많이들 지금 이게 그 실이에요. 바비 사이즈로 떴던 그 실이고요. 이 실을 많이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저는 이거를 26단이었나 7단이었나 도안인데 도일리인데 약간 꽃잎 느낌 나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좀 단순한 스타일인데 여튼 이런 도일리를 이렇게 뜨면 어, 그래요. 할만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마이크로 도일리 막 이렇게 또 열풍이 나서 이것도 보여드려야겠다. 이거는 예전에 떠났던 거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시몬하고 같은 패턴이에요. 얘는 제가 영상으로 올렸죠. 13단짜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영상으로 제작했는데 중요한 건 13단밖에 안 되는데도 영상이 2개였나 뭐 그래요. 그래서 얘가 지금 뜨는 얘가 얘보다 더 굵은 실이고요. 그리고 얘가 얘랑 같은 실이에요. 지금 2개가 이렇게 같은 실입니다. 근데 얘가 화이트가 약간 더 뭐라 그래야 되지? 더 톤톤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뭐 큰 차이는 아닌데 약간 더 색깔이 바닥이 하얘가지고 하얀 애들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진짜 섬세한 느낌 나지 않나요? 이거 떠놓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막 행복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는 너무 옛날에 너무 많이 썼죠. 옛날에 좀 됐지만 2013년이었나? 그 마이크로로 누가 외국분이 도일리 뜬 걸 보고 홀딱 또 반했었어요. 그래서 포스팅을 또 예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포스팅을 이번에 보다가 찾은 거예요. 그거 보고 지금 타올라서 이렇게 도일리 또 뜨고 싶은 거죠. 그래서 좀 큰 작품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 실은 어 저기예요. 좀 통통해가지고 힘이 되게 좋아요. 이상하게 힘이 좋아서 좀 갸우뚱하고 있어요, 저도. 네, 여튼 이렇게 도일리를 한번 떠주고 있습니다. 27단이면 지금 얘가 13이니까 한 7cm 나오는 것 같거든요. 아이고. 아니다. 엣징을 하도 뾰족하게 뽑아놔가지고 엣징 끝에서부터 끝까지는 10.5예요. 대충은 9cm네요. 원만 서클은. 그러면 얘는 한 18cm에서 20cm 나오겠어요. 꽤 크죠? 그래서 여튼 그리고 제가 또 이 도일리를 어떻게 해놓은 게 너무 예뻤냐면 커튼 햇살 들어오는 그 커튼이 정말 예술이고요. 근데 커튼은 좀 섬세해야 더 예뻐요. 그리고 또 그 아까 말한 베드 스프레드 이렇게 말이 꼬이지? 베드 스프레드는 약간 더 굵어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섬세한 맛으로 뜬 게 또 뭐가 예쁘냐면 그 뚜껑 뚜껑으로 뜨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뚜껑이라기보다 이제 커버링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만 어쨌든 그런 바구니라던가 뭐 이렇게 캔디볼 같은 크리스탈 볼, 유리 그릇 뭐 이런 데다가 뭐 음식 같은 거
담아놓거나 뭔가 이렇게 장신구 있잖아요. 귀걸이라던가 뭐 이런 팔찌 같은 거를 담아놓고 여기다가 이 뾰족뾰족한 피코 자리에다가 비즈를 달아요.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턱하니 덮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즈가 무거우니까 이렇게 처지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그 뚜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도일리가.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 그 저기 돌멩이 넣어서 크리스탈에 넣고 그렇게 해서 뚜껑 덮어줘야지 이랬었거든요. 그게 환기도 잘 되니까 그랬는데 하지만 하지 않았다. 그렇죠. 하지 않았다.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는 언제 봐도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이렇게 또 도일리를 마이크로로 보이나요? 지금 제가 영상을 볼 수가 없어서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뜨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고 있나요? 얘는 지금 뜰만해요. 외워서 전혀 어렵지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예뻐서 완성해서 얼른 보여드리고 싶네요. 아이고. 네, 이 섬세한 맛에 중독이 되면 저처럼 이렇게 중독되면 벗어나기 힘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막 홀딱 빠져요. 귀엽기도 하고 우아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극과 극이죠. 얼마 전에 빈센트 36합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막 열심히 하다가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그것 뜨고 손목이 아니라 이 오른손 여기 두 개의 관절이 통증을 호소하더라고요. 너 왜 그랬어? 이러면서 화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은 로브 가디건도 거의 안 떴어요. 손가락이 회복할 시간을 좀 줬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앞으로도 계속 뜰 건데 좀 아파할 때는 쉬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며칠 쉬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진짜 잠깐만 떴어요. 그리고 그때는 서칭에 홀딱 빠졌었죠. 그래서 남의 작품들 막 구경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갑자기 극과 극을 너무 달리고 있죠. 근데 저는 너무 힘든 빈센트 같은 그러니까 빈센트 36급 같이 벌키하고 단단해서 힘든 실보단 마이크로 쪽이 관절에는 더 안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막 엄청 힘줘서 뜨개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도 하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얘는 거의 풀먹인 수준이거든요. 되게 꽉꽉 떠주고 있어요. 근데 별로 안 힘들어요. 얘는 안 힘들어요. 그리고 얘가 지금 제가 코를 안 보고 뜨잖아요. 그래서 피로도가 그렇게 안 높아요. 그러니까 코가 아니라 전체로 느낌으로 호를 찌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쉽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 진짜 처음 도전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코에다가 바늘을 찔러야 되는 패턴은 저는 비권장이에요. 그거는 이제 좀 익숙해진 다음에 내 눈이나 내 손이 덜 힘들어 할 때 할 만한 작품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니어처로 저도 하지만 아미구름이 뜨잖아요. 이렇게 마이크로로. 근데 제가 아미구름이 뜬 것 중에서 제일 작은 녀석이 이거보다 훨씬 더 이제 가는 요 녀석이거든요. 제가 손을 이렇게 대면 얘가 되게 거대해 보여요. 제 손이랑 있으면 이상하게. 그래서 얘가 그렇게 작은 느낌이 안 나는데 이 정도 느낌으로 아미구름이 제가 뜬 중에는 얘가 제일 작은 애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가는 실을 저는 못 구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못 떴는데 흔히들 많이 뜨시는 실이 있는데 그 실이 이 정도 굵기거든요. 비슷한 걸로 뜬 거거든요. 그래서 얘보다 더 작은 아이는 어쨌든 아니 가는 실은 그래서 여튼 아직은 사용을 못 해봤고요. 아니다 해봤다. 도일리 뜬 거. 도일리는 쟤보다 가는 실로 떠봤어요. 걔는 이제 뭐지 실이 단색으로밖에 안 나와요. 하얀색.
그래서 떠봤는데 그런 그실 굵기로 다양한 색깔은 안 나와서 아미구루미를 떠볼 수는 없겠더라고요. 뭐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미구루미는 저 아이는 최악의 짧은뜨기잖아요. 코 되게 열심히 봐야 되고요. 그리고 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뜨는 거랑 보는 거는 저는 하겠는데 잡을 곳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고정을 해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원형뜨기 해서 올라갈